안녕하십니까.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22일. 예. 22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 이제 정당 정책은 이제 발표됐고요. 저기 선관위에 가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각 당 이제 그 정당 예, 10개씩. 정책인데 10개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정당 정책이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와닿을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국민들 중에서 이걸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것 같은.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선관위가 이런 정책 선거를 유도하는 노력을 사실 안 하고 있다. 단순히 나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는 걸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각 당이 보면 이 매니페스토 방식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보면 한 공약에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 나열식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걸 매니페스토 공약이다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약이 선관위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 정당 이 정책이 이렇게 선관위에 예. 공고가 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당에서도 알리지 않고 선관위에서도 알리지 않죠. 단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다는 내용만 알려주고 있으니까. 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죠, 옛날에도. 예, 예.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하던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시민단체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알려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실종되어 있는 거죠. 정당은 정당대로 노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선관위가 요구하니까 발표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들도 어떤 정책을 내서야 될지 관심이 없고 또 언론도 그냥 누가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사실 후보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자체의 이제 경쟁 이런 것만 다루지 실제로 정책 선거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선관위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 정당 정책이 이번에 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거보다는 이제 나중에 개별적인 그런 정책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선관위에 또 다시.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각 후보자들이 우리 당의 기준이 되는 정책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히려 소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나에게 맞는 공약들을 이제 뽑아내겠죠. 또 추려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저희들 볼 때는 잘못된 거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준비한 사람이면 일상적으로 4년 전부터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직견이 필요한지 전문가도 만나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사실은 공약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노력들 전혀 없이 그냥 요 지금 자료 받아서 그게 맞는 걸 적당히 끼워 맞추는 정도의 정책 개발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정책 선거라는 게 정책 경쟁을 통해서 선거 때마다 좋은 공약이 나와지고 또 그것이 실제 실현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도 발전하게 되고 유권자의 삶도 향상시키는 이런 쪽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거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물 위주의 사람의 어떤 옛날 선거하고 정치하고 아무 관계없는 소위 말하는 경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유권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정치 선거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된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그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야만 4년 당선이 됐을 때 그걸 제대로 실현할 수가 있죠.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당선되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보좌관들 들여가지고 보좌관들이 주는 팁으로 그냥 입법 활동하고 입법 발의하고 성과나 내고 실적이나 몇 개 내가 입법했다 이런 것만 내세우기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로 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유권자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은
장담 못하는 이런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선거에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경쟁이 되어지고 그 선거를 치를 때마다 더 좋은 공약들 또 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육성되고 인재가 발굴돼야만 우리가 선거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보다시피 선거 2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뭐 공천부터가 지금 얼마 그렇죠. 이제 막바지에 돌려막기 공천까지 네. 나오고 있고 이 지역에서 전혀 활동 안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무슨 공약을 정책을 준비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내일부터 이제 선거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에서 지금 아마 밤새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선거에 낭비되는 돈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유권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진짜 이런 그대로 예산 낭비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약들이 4년 뒤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안 됐어요. 이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개인 부분들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와 후보 같이 책임지는 형태가 이제 되어지겠죠. 결국은 이제 이 책임진다기보다는 결국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공약이 나왔으면 그 당선된 사람이 의정 활동 기간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과를 못 낼 거고 유권자도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후보가 나온 지역에 비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도 예,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정당 공약. 그런데 그 공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공약 21대에는 가장 큰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코로나19. 예. 코로나19의 대책. 뭐 마스크도 있었고 백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얘기도 나오고 우리 지금 이제 의료 파업이 그거랑 맞물려 있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때 공공의료가 전혀 확대되지 않았고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약을 개발할 때는 정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미리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 노력들이 쌓여야만 공약이 제대로 발표되고 또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없었던 공약은 4년 동안 실행이 안 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4년 전에 한 공약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4년 이후에 그때 나온 공약들은 그냥 폐기 처분돼 버리고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그때 정책 공약을 보면 저출생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이 어떤 거였냐면 난임 시수를 보조해 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방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주택 문제. 이제 주거가 힘드니까 보조해 주겠다. 그다음에 양육, 출생의 그 고통도 좀 덜어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그다음에 교육, 이제 보육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4년 전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해서 그냥 그 난임 시술 정도로만 하다가 이제는 점점 넓어진 거 그리고 실제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화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 정책이 조금 좀 부실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저출생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 또는 이제 일반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과거에는 보면 뭐 한 자녀, 두 자녀 나오면 이제 지원금 주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 형태로는 절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주거 문제부터 보육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 그다음 특히 요즘은 이제 산전산후 휴가 같은 경우도 뭐 배우자도 의무화시키는 문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미리 그 전에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선거 때 이런 노력들을 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나왔을 것이고 뭐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당의 노력, 정치인의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늦어졌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저희가 요걸 보고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약을 또 만들 수도 있다, 참고한다 만들고 있겠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산의 우리 그 지역 네. 부울경에는 해당되는 게 크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VTX? 예. VTX 하나는 제가 한번 본 거 같고 예. 나머지는 무슨 항만 얘기도 없고 10대 공약에는 예. 거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게 별로 뭐, 없네요. 부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부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철도 도심 철도 지하 문제. 아, 예, 그건 들어가 그게 이제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뭐 그런 정도고 그 말씀하신 그 뷰텍스 네. 뭐 이 부분들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죠. 근데 단지 이제 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저출생 문제도 있고 복지 분야 보니까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경로당에 점심 지원을 하겠다는 게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여러 요구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당이 정책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각 이해단체들이 요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약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마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국회의원의 권한은 아니지만 아마 구청장이 해야 될 일, 시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자기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공약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정신 공약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1,000원 급식, 네, 그 정신 얘기가 그 보면은 바꾸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네. 근데 이런 공약들이 이제 4년 뒤에 저희가 이행을 못했어요. 못한 거를 누가 평가해 줍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평가 역할은 사실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권자가 평가해 줘야 되고, 그죠? 그 유권자들이 내가 이런 공약을 보고 뽑았다면 이 공약이 안 된 사람은 다음에 안 뽑아줘야 되죠.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 또 그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지속적으로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공약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다음 주면 나오게 될 건데 이번 주 주말쯤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공약이 나왔을 때 그 공약이 국회의원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약인지 국회의원의 권한인지를 사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미리 걸러줘야 되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그런 도움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아마 역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그런 역할들을 세세하게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기간이 또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촉박해서 나오니까 그걸 뭐 지금 언론 같은 경우도 언론이 이제 사실 선거구 단위로 언론이 제대로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부산, 경남 전체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부산, 울산을 담당하고 있거나 이런 게 언론사의 어떤 하나의 그 책임지는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뭐 한 20개, 30개가 넘는 선거구를 다 검증하기에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이미 부족하죠. 지금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상으로 보면 선관위가 이 공약에 대한 공고를 예비 후보 나왔을 때 지금 총선 같은 건 120일 전입니다. 그때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면 사실은 내 지역에 뭘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충분히 공약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저희가 11년째인가요? 지금 이제 매니페스토 네트워크가 생긴 거는 2009년이니까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됐죠. 그러면 선거를 뭐 국회의원 선거만 3번을 넘겼어요. 네. 근데 이런 평가나 뒤에 이행 정도 결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 평가는 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그 당선자가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다는 걸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이행도가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언론에 한 번 정도 하루 이틀 나오는 게 끝나버리니까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공개되고 유권자들이 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개별적인 당선자, 국회의원 얘기시고 그다음 정당에 대한 건 없죠. 지금 예, 정당 정책은 없죠. 예, 이거는 뭐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공약이 어디 발표되는 것도 아니고 검증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총선에 나온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고
단지 이제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우리 공보에 보면 이 공약들이 일부 실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거 외에는 이게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픈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 한번 나온 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 이거를 당선인인 입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어요.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정책을 그러면은 정당에서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책임도 안 지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후보자가 아닌데도 공약은 나왔어요. 그 본인은 이걸 따라와야 돼요. 그럼 이게 정당의 정책이에요. 이걸 안 따라오는 사람은 우리 보통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는 개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요 정책과 다른 정책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강 정책 이게 이제 좀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구성원이 되는 당원들도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입당한 분도 대다수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건 전반적으로 우리 정당 정치의 취약성과도 연계되어 있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일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또 당연히 관심도 없지만 당원들조차 관심이 없는 이런 구조라서 실제로는 앞으로 정당 정치가 발전하고 이게 정책 선거가 되려면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일상적으로 잘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선거 때만 뭐 쪼지 모아서 휩쓸어 다니는 이런 활동만 하지 정말로 유권자들의 생각을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발전해서 또는 유권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공약이 뭔지를 개발하는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당에서 이걸 해놓고 자 후보자는 이거를 이행할 후보자는 누군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되면 그때서 이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당의 정책에 반하는 사람은 다음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안 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원들 사이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당의 대표도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경험이 없는 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구조로 가다 보면 실제로는 정당 정책에 안 맞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제재를 하거나 하지 않죠. 지금 정당별 10대 공약이 10가지로 나와요. 네. 그 정당별로 다른데 군소정당까지 다 나와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 사실 지금까지 안 보셨던 분들이 보실까 걱정은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선거에 참여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본인 소득의 7%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 돈 7%가 나가는데 이 정책으로 해서 나가요. 이 의료계획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내가 어떤 후보, 어떤 당을 찍겠다 할 때는 특히 비례대표 같은 정당을 찍으니까 이 정책들을 한번 보시고 이 정책들 중에 나하고 좀 맞는 정당이 어디 정당이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비례대표 찍는 이런 선택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정책 선거에로 가까워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10일 선거 전까지, 투표 전까지 일주일에 5편씩 나가죠, 유튜브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 지역구별로 자기 지역에 어떠한 정책 공약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마 21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되면 후보 등록을 하시면서 아마 후보들이 요 정당은 10개입니다만 5개씩 주요 공약을 매니페스토 선거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정책 목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재원 확보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기도록 해서 아마 공약을 우리가 보통 보면 A4 용지 한 장 정도씩 한 개 공약씩 해서 5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매니페스토 우리 부울경 네트워크에서도 차례로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번에는 이제 부산만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산. 앞으로는 이제 다음 선거 때부터는 이제 그 지역을 넓혀서 부울경 전체를 해볼 생각인데 이번은 일단 부산만 하는 걸로. 몇 편이야?
그래서 뭐 지금 18개 선거구죠. 18개 선거구에 각 선거구별로 하니까 18개 지역구에 18편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18편. 예. 한 편당 시간 좀 해서 이거 본인 이거 관심 있는 지역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기가 뭐 투표할 지역만 보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바쁘시겠어요. 예. 뭐 우리 대표님과 같이 바쁘셔야죠. 아, 저도 참석했어요. 예, 예.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앞으로 공약을 좀 유권자들이 챙기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예산 낭비가 아니고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고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거로 선수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달라지겠죠. 예. 조금씩 안 나아지겠습니다. 예. 예. 기대를 해봐야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예, 사실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